안녕하세요. 인트아이 회장 정연아입니다. 오늘은 인트아이 C++ 수업 기초 2강 변수에 대해서 나가볼 예정이에요. 자, 오늘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번 프로젝트 생성, 그 다음에 2번 변수, 3번 오늘의 과제. 자, 일단 프로젝트 생성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새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 제대로 GitHub에 있는 리포지토리를 복제를 했다면 솔루션 탐색기에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뜰 거예요. 이때 솔루션에다가 커서를 갖다 둔 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추가 새 프로젝트 이 순서대로 새 프로젝트를 구성을 해줍시다. 만약에 솔루션 탐색기에 오른쪽 사진처럼 나오지 않는다면 저번 강의 노트를 확인하거나 저한테 반드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려 하면은 이 아래처럼 뜰 텐데 이걸 보면 알겠지만 솔루션 이름을 쓰는 곳이 따로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미 있는 솔루션 안에다가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루션 이름이 따로 뜨지 않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1-2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다른 프로젝트 나오면은 이제 1-3, 1-4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제대로 된 위치일 거니까 따로 건들지는 마세요. 이게 건들면은 또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꼬였다면은 이 오른쪽 사진을 참고해서 2022년 2학기 C++ 스터디 그리고 슬래시 자기 이름 이 위치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의 과정을 잘 따라왔으면은 1-2 프로젝트가 생겼을 거예요. 해당 프로젝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둔 뒤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반드시 눌러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 안에 있는 소스 파일이 홈파일이 돼요. 만약에 다시 1-1 컴파일하고 싶다면 1-1을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변수를 나가봅시다. 자, 변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변수는 간단하게는 그냥 변할 수 있는 값을 의미해요. 추억에서의 미지수 x와 같이 어떤 값이든 넣을 수 있는 그런 값. 근데 사실 값을 넣을 수 있는 값이라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죠.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값을 넣기 위해서 할당을 받은 메모리 공간이에요. 아래 그림은 메모리 구조에 관한 그림인데 변수를 선언하면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 구조의 스택 영역에서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자, 비유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메모리, 그러니까 즉 램이죠. 이 램에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일정한 크기의 공간을 할당받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변수를 창고라고 치면은 내가 땅을 임대받아서 새 창고를 짓는 행위에다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땅이 이 메모리가 되겠고 그 땅 위에다가 새 창고를 짓는 것을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변수의 초기화. 자, 변수의 초기화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 받음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쓰레기 값을 치우고 새 값을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창고로 비유를 하자면 내가 창고를 짓고 나서 창고 안에 있던 건축자들을 치우고 내가 넣고 싶은 물건을 넣는 행위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변수의 값 대입. 값 대입이란 기존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 공간에 새로운 값을 집어넣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창고로 치면은 내가 기존에 지었던 창고에 있던 물건을 빼고 새 물건을 집어넣는 행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형. 자료형은 데이터의 종류예요. 기본적으로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이름 앞에 반드시 해당 변수에 들어갈 데이터의 자료형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한다는 것은 창고를 짓는 것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곰인형을 창고에 넣는다가 칩시다. 그러면 창고의 형태도 곰인형을 넣을 수 있는 창고를 만들어야지 뜬금없이 냉동 창고를 만들어서 곰인형을 얼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아래 코드를 보면은 이 int i는 0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int는 위에 설명드렸듯이 자료형이에요.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 int는 정수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int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147483648부터 양수 2147483647까지의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형 옆에 있는 이 i는 변수의 이름을 뜻해요. 자, 여기서 변수의 이름이란 이 변수를
고유하게 식별하게 하는 식별자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 equal, 이거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0이란 값을 넣어서 변수를 초기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코드를 보면은 뭐 자료형들이 int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일단 int가 있었고 float가 있고 더블이 있고 bool이 있어요. 자, int는 인티저의 약자로 말 그대로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loat는 floating point, 그러니까 부동수 소수점이죠. 요거의 약자로 이름만 보자면 뭐 소수점이 그냥 부동, 둥둥 떠다닌다 라는 뜻인데, 실제로 float는 실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조금 희생해가지고 값에 따라서 소수점의 위치를 지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세한 거는 여기 보이는 이 링크를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블은 더블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 배정 밀도 부동수 소수점의 약자로 플로트보다 좀 더 정밀하게 실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bool은 논리 연산을 위한 자료형으로 boolean algebra, 그러니까 불대수, 요거의 약자예요. 0이랑 1을 통해서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위에서 말한 4가지 자료형 이외에도 또 자주 쓰이는 자료형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캐릭터입니다. 자, 캐릭터는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자료형으로 기본적으로 뭐 알파벳이랑 뭐 몇몇 개의 특수 문자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 목록을 우리가 ASCII 코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그러면 한글은 뭐 어떻게 저장하냐 할 수 있는데, 한글은 캐릭터로는 저장할 수가 없고 문자열로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자열이란 무엇이냐? 문자열이란 문자들이 모인 것으로 한글 한 글자는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없으며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을 수 있는 UTF-8 인코딩 기준으론 한글은 3바이트를 차지해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UC-KR 인코딩을 사용해가지고 한글을 저장을 하는데, 이 인코딩 기준으로 한글은 2바이트를 차지해요. 뭐 근데 UTF-8이니 EUC-KR이니 뭐 뭔 소린지 모르겠다면 일단 한글은 문자열을 사용해서 저장을 한다는 것,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인코딩 관련된 설명은 뭐 나중에 번외편으로 따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문자열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바로 캐릭터 배열 또는 C++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의 일종인 스트링을 통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캐릭터 배열부터 봅시다. 코드를 보면은 캐릭터 스트링 1,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있고 는 ABC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문자열은 쌍따옴표를 통해서 선언할 수 있고, 이렇게 선언된 문자열을 저 str1이라는 놈한테 넣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처음 보는 기호가 하나 등장하는데, 이 기호는 이제 배열을 선언하는 선언자로, 변수를 선언할 때 이 배열 선언자를 붙이면 일반적인 변수가 아닌 배열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문자열이란 문자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나열된 것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해서 배열된 문자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문자배열, 그러니까 캐릭터 어레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캐릭터 str1 이거를 통해서 문자 배열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문자 배열에 ABC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str1의 크기가 정해지는데, 이때 문자열의 끝에는 반드시 역슬래시 제로라는 제어 문자가 들어가게 돼요. 자, 이 문자는 문자열의 끝을 나타내는 문자로, 이 문자로 인해서 str1은 A, B, C, 역슬래시 제로 이런 식으로 4개의 문자가 저장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저 역슬래시 제로는 역슬래시랑 제로가 각각 따로따로 문자가 아니라 역슬래시 제로라는 요 하나의 문자인 거예요.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때문에 str1의 크기는 요 초기화 시점에 4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문자의 하나 크기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자, A 1바이트, B 1바이트, C 1바이트, 역슬래시 제로 1바이트, 그래서 총 4바이트. 자, 그러면은 뭐 문자 배열은 대충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스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스트링이란 뭐 다른 자료형들과는 다르게 하이라이트가 지금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이제 다른 자료형들과 다르게 클래스로 선언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스트링은 C++에서 기본 지원하는 자료구조 중 하나예요. 네, 그래서 얘는 문자를 요소로 가지는 자료구조예요. 따라서 문자 배열처럼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 있는 컨테이너인데 내부에 여러가지 메소드를 갖고 있어갖고 각종 연산이 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보기에도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스트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입이랑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래 코드를 보면은 아까 초기화할 때처럼 변수 i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집어넣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초기화가 아니라 대입입니다. 변수가 선언될 때 그때 값을 넣어주는 것만이 초기화이고, 그 이외의 상황에 값을 넣어주는 것은 전부 다 대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인트 최대값을 i에다가 넣어주었는데 여기다가 1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인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147483648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뭔지,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나오면 왜 음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GitHub에 올린 1-2 코드에다가 제가 자세히 올려놨어요. 자, 여기서는 오버플로우가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버플로우란 나타낼 수 있는 값의 상한 또는 하한을 넘어서 값이 더 증가되거나 또는 더 감소하게 되면 해당 자료형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또는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걸 말해요. 자, 가끔 가다가 이제 하한을 넘어가지고 더 작게 내려가는 것을 이제 언더플로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제 오개념이고요. 언더플로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아무튼 가장 작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해가지고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건 역시 오버플로우라고 해요. 자, 아무튼 아래 예시에서는 3비트를 예시로 들었는데 최상위 비트를 부호 비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3까지예요. 그래서 예시를 잘 보면은 0, 1, 1까지는 이제 나타내는 값이 양수 3이었는데 거기다가 1을 더 증가시켜 보니까 이제 0, 1, 1에서 1, 0, 0이 되면서 부호 비트를 침범해서 음수인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코드를 보면은 111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은 원래대로라면 1, 0, 0, 0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타낼 수 있는 비트의 수는 3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1이라는 이 비트는 증발하게 되고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비트는 0, 0, 0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오늘 나갈 과제가 있는데, 자, 오늘의 과제는 백준 1000번 A 플러스 B 이호 문제를 푸셔가지고 제가 지정해드린 GitHub 리포지토리에다가 푸신 문제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백준 1000번 A 플러스 B 문제를 보면은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는 다음 A 플러스 B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입력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지고, 자, A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은 첫째 줄에 A 플러스 B 값을 출력해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3강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